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 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피지컬 컴퓨팅은 결국은 코딩으로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모르고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LED와 터치 센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등 켜지죠. 거기에도 지금 신호등이나 가로등 모두 LED로 교체가 끝났을 거고요. 거의 다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길 알려주는 표지판 있지요. 거기에도 요즘에 불이 다 들어오지. 그런데도 LED가 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LED라는 녀석은 누구일까요? 내가 원할 때 빛이 켜져야 되고 불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혹은 또 내가 원할 때 불이 꺼져야 된다. 그치? LED 모듈 이렇게 3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한테 빨간색 있고요, 노란색 있고요, 초록색 있습니다. LED가 빛을 출력한다 그랬어. 출력한다 그랬으니까 출력이겠죠. 출력 장치에 속합니다. 컴퓨터로 치면은요. 얘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LED를 센서라고 하나요? 모듈이라고 하나요? 물을 때 우리는 모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듈. 왜? 얘는 입력값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출력값이 들어오죠.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얘가 내뿜는 빛을, 맞죠? 그거를 우리가 뭘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코딩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가지는 이런 기기들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모터와 같은 이런 것들도 가지게 되는데요. 모터는 뭘 한다고?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값을 입력받는 친구들이 있어. 걔들은 뭐라고 할까?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코딩으로 무엇을? 모듈, 센서,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E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긴 것이 LE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LED는 한번 읽어볼까요?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로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반도체 소자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빛을 내는 하나의 요런 소자를 말합니다. 전구 알 같은 거, 그런 걸 소자라고 얘기하고요.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해서 그냥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뭐 있냐면 반도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도체가 있으니까 반대말 있죠. 한자로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부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지. 가장 대표적인 부도체가 뭐 있어요? 고무. 그래서 우리 고무장갑 이런 거 끼잖아. 아니면은 일할 때 아저씨들 끼는 목장갑 보면 여기 고무 코팅 돼 있죠. 전기 통하지 말라고. 그지? 그런 것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 LED, 반도체라고 그랬어, 반도체. 반도체는 뭘까? 반만 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를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반만 통하는 게 되겠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어떨 때에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에는 흐르지 않는 거. 내가 원할 때에는 빛을 내게 하고요. 원하지 않을 때에는 빛을 끌 수 있는 거.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LED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숨어있는 빌트인 LED를 파란 색깔 한번 깜빡깜빡 껐다 켰다 했던 기억나지요? 이렇게 우리가 끌 수 있을 때 끄고 싶을 때 껐고 켜고 싶을 때 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않았다는 거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 불이 켜졌다는 것은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전기를 흘려줬다 안 흘려줬다, 흘려줬다 안 흘려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전부 우리 전등이 LED로 바뀌고 신호등도 LED로 바뀌고 휴대폰, TV 할 거 없이 전부 LED가 다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LED를 많이 사용하게 됐을까? 전구나 형광등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매우 적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 그걸 우리 소비 전기라고 하는데요. 소비 전기가 매우 적습니다. 어떻게? 우리 옛날에는 이 LED 등 말고 뭐가 있었어?
혹시 아나요? LED 등 말고 할로겐이나 아니면은 형광등, 백열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걔네는 전기 사용량이 소모량이 많았어. 근데 LED는 걔네들보다 소비 전력이 적다는 거예요. 걔네들보다. 알겠죠? 근데 걔네들보다 소비 전력이 적다고 해서 바로 바꿨을까? 그렇진 않겠죠. 또 다른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사용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반영구적이다. 관리만 잘하면 얘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런 전구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약한 데가 하나 있어요. 약점이 하나 있어. 열에 약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같이 동반되는 에너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열 에너지죠. 그죠? 우리 휴대폰 오래 쓰다 보면 발열 생겨서 휴대폰 뜨거워지죠. TV 같은 거 오래 보다가 뒷면에 한번 손 갖다 대본 적 있나요? 따뜻합니다. 우리 컴퓨터도 지금 모니터 쪽에는 열이 그렇게 나지 않지만 이건 밑에 다른 게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나는데 얘도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서 발열, 열이 동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만 관리를 잘 해주면 우리 LED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이 다양해서 천연의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사용해요? TV에 사용하잖아. TV, 모니터에. 그죠? 요즘 TV 광고 보면 OLED, QLED 이래가지고 선전 많이 하죠? 그 뒤에도 다 LED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 다 LED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총천연색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은 다양한 색들을 전부 다 LED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광등과 같은 수은 방전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 텐데 옛날에 형광등이란 걸 사용했어요. 요 LED 말고 형광등이란 걸 사용했는데 걔는 사용하다 보면은 끝이 이제 점점점 죽어서 까맣게 변하죠. 변한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걔네를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딱 꺼내서 밑에 내려놨다가 걔가 잘못돼가지고 탁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깨질 때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칙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형광등은 그런 가스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LED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스를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 가격이 형광등이나 뭐 할로겐이나 이런 거보다 가격이 아직은 조금 더 비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LED를 한번 제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듈을 여기에다 제어기에다가 바로 꽂아야 돼요. 꽂아야 되는데 얘 이 상태로 여기 꽂을 수 있을까? 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선이 필요합니다. LED에 꽂을 수 있는 흰색 선 2개랑 검은색 선 하나가 이렇게 물려있는 선이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세요. 요거 3개. 선은 3가닥인데 색깔은 2가지야. 왜 그럴까? 검은색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왜 그러면 플러스는 2개일까? 그 흰 쪽은 흰색은 2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다 그냥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는 아까 선생님이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죠? 그러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꽂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계속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만 흐를까? 아니죠.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간 전기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와야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흐른다고 합니다. LED에다가 이 선을 꽂아야 되는데 LED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LED라고 적혀 있는 거 밑에 쪽에 보시면 점 3개가 땅땅땅 찍혀 있어요. 흰색 선은 흰색 점과 만나게, 검은색 선은 검은색 점과 만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해야 할 코딩을 해야 될 1번 과제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키보드에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LED 8번 LED가 켜지고 9번, 10번 LED는 꺼진다고 합니다. 왼쪽
그 다음에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9번 LED가 켜지고 나머지 2개는 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요. 10번 LED가 켜지고요. 8번, 9번 LED가 꺼진대요. 이것을 우리는 뭘로 완성을 해야 한다? 코딩으로 완성을 해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거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8번, 9번, 10번이라는 번호가 나오지. 그죠? 이 번호는 누구 번호게? 메인보드. 맞습니다. 요거 노란색 큰 동그라미가 밑에 쪽으로 가게 두시고 아래쪽으로 두시고 보면 위쪽에 칩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디지털 포트. 위쪽에 보시면 여기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보시면 토돌토돌하게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보여요. 여기에서부터 0이 시작합니다. 전원 버튼 반대쪽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번호가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고 8번 핀을 찾으려면 우리는 몇 개에다가 꽂아야 될까? 얘가 칩 몇 개가 꽂혀야 될까? 하나에 3개. 왜냐면 우리 선이 3개잖아. 선 3개를 이어둬야 되죠. 그러면은 번호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내가 한 번호에 3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이 세로로 돼야 되는 거지. 8번, 9번, 10번에다가 요거 갖다 꽂을 겁니다. 순서 상관없이 그냥 갖다 꽂을게요. 꽂는데요. 8번에 선생님 하나 꽂아볼게. 또 꽂으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숫자 쪽으로 그러면 제어기의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꽂아봅시다. 자, 그럼 나머지는 9번, 10번에 꽂아주시면 되겠죠? 꽂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검은색 선이 전부 위로 올라갔어요.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져서 꽂아진다고 이 LED가 뭐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못되면 내가 켜져라 했는데 안 켜질 수 있고요. 꺼져라 했는데 안 꺼질 수 있어요. 잘 꽂아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지난 시간에 해놨던 이 큐브 스크래치 전부 다 켭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방향키로 이거를 하는 거를 제어를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이벤트 가가지고 이거 제일 큰 거 햇 블럭이라고 합니다. 모자 할 때 햇 있죠. 얘 모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 시작하는 이 블럭을 햇 블럭이라고 하고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왜? 프로그램 시작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알고리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화살표. 언제? 제어에 갑니다. 언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 뭐라면? 무슨 키를 눌렀는가 라는 그런 블럭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늘 색깔 가시면 관찰이라는 블럭이 있고요. 스크립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는 블럭 드래그로 가지고 와서 요 사이에 쏙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를 다시 클릭해 봅니다. 키보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키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왼쪽 화살표 달아서 클릭해 봅시다. 로봇에 갑니다. 로봇에 출력 9번 핀 켜기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써봤지요? 네. 써봤던 얘를 조건문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몇 번 핀? 8번 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그 다음에 뒤에 조건 2개. 9번, 10번은 꺼라 돼 있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돼요. 요 밑에 딱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9번, 10번 바꿔주시면 되고 다 켜기 돼 있잖아. 그 9번, 10번은 꺼야 되죠. 끄기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 안에 쏙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왼쪽 화살표는 됐다,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알고리즘 뭐였어요? 오른쪽 화살표다, 그치? 얘를 만약을 글자 위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얘를 통째로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왼쪽을 누구로 바꾸면 돼요? 두 번째 거 위쪽이다, 그죠?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가라면 몇 번 핀만 켜면 돼요? 9번 핀만 켜면 되다, 그죠? 나머지는 끄기로 바꿔줍니다. 책 60페이지. 이 알고리즘만 보고 요 블럭을 활용하셔가지고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세요. 이거 2개 더 있으면 되죠, 만약. 쉬워요. 해보세요.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10번 켜고요.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모든 LED가 켜지고 켜졌다가 꺼지면 되겠죠. 1초 기다렸다가
얘를 끄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선생님이 무한반복 빼놨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스크립트 보고 뺏기는 거 말고 알고리즘만 보고 우리가 스스로 스크립트 만들어 봅시다. 알겠지요? 우리 그 훈련하는 거예요. 주어진 스크립트를 보고 그대로 옮기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리즘을 세우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여러 번 해봤던 친구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USB 케이블 찾으세요. USB 케이블 큰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5핀 있는 거, B타입 있는 거. 그래서 USB는 어디에? 컴퓨터에 꽂으시고, 이거 작은 거, 얘는 어디에? 메인보드에. 자, 근데 메인보드가 좀 신기한 게요. LED 요거 3개 정도는요, 건전지 안 넣고도 얘가 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보드에 건전지 안 넣어도 돼요. 자, 큐브 스크래치 우리 요 프로그램에서 어디 탭 위에서 위에 메뉴 표시줄에 연결 탭 있어요. 연결 눌러가지고 선생님은 시리얼 3번이라 그랬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자기 시리얼 번호 기억하고 있지요?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시리얼 포트 연결됨이라고 바뀝니다. S4A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띠디디디디 업로드 시작합니다. 완료가 되면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을 시켜주시고 깃발을 눌러서요. 실행을 시켜주신 다음에 내가 코딩 해놓은 거 옆에 이 깃발을 누르고 나면 내가 코딩한 거 한번 보세요. 옆에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어.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빛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위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눌러볼까? 하나 켜집니까? 그러면 위쪽, 오른쪽, 아래쪽. 자, 잘 켜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무한반복하기 혹시 넣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 키보드를 눌러서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빛이 다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거는 미션 드릴 겁니다. 집에서 스스로 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난수라고 나와요. 난수. 난수는요. 규칙성이 없는 어떤 수를 말해요. 1, 2, 3, 4. 이거는 규칙성이 있어 없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어? 1씩 증가한다는 규칙이 있죠. 근데 1, 7, 3, 1, 5, 6 이거는 규칙성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선생님 마음대로 부르고 있으니까. 맞지? 어떤 규칙 없이 나열되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난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주사위 있습니다. 우리 보드게임 할 때 주사위 던져서 그 나오는 수만큼 우리 몇 칸씩 가죠? 그게 난수야. 내가 1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 친구가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거 다른 거 또 뭐 있어? 뽑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생님이 찐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찐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난수에 대한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같은 수가 반복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요만한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주머니를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9명이거든?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수를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뽑기를 한다. 얘는 7번을 뽑았어. 그 다음 친구는 3번을 뽑았어. 그 다음 친구는 7번을 다시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난수가 아니게. 결과적으로는 난수가 아닙니다. 왜? 이미 뽑혀져서 나간 숫자는 다시 안 뽑힐 걸 알지? 그러면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 맞죠? 그럼 예측이 가능하면 걔는 난수가 아닌 거야. 엄연히 따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난수의 규칙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돼, 범위. 주사위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6까지라는 범위가 있다, 그치?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라는 범위가 있다, 그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요만한 통은 1부터 9까지라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치? 항상 난수는요, 범위 안에서만 얘가 가능해요. 범위가 없다. 그러면 얘는 난수 아니야? 아니야. 난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난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수학이기 때문에 연산에 스크립트 가시면은 난수 만드는 거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난수라는 블럭이 있어요. 범위 지정하는 게 있다, 그치? 요거 반드시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선생님 미션 준 거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하나 더 해볼 거예요. 터치 센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터치 센서가 뭐게? 스마트폰. 전구 키는 것도 요즘 터치로 된다, 그지? 또 차도 터치 센서라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도 그래, 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도어락, 마우스, 요거 버튼. 그러면 버튼도 터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뭐 있어요? 요즘에 여름에 많이 쓰는 거, 선풍기. 이런 거 터치 다 있지요? 터치 센서는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방식. 제일 먼저 감압 방식입니다. 압력을 가해주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르는 거, 버튼 있지, 우리 마우스 같은 거. 누워가지고 TV 돌리죠. 리모컨, 형광등, 요거 전등 켜는 스위치. 이런 거 전부 감압 방식입니다. 감압 방식. 감압 방식은 압력이 이렇게 2칸이 있어. 2칸이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얘네 둘 사이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떠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안 흐르잖아. 안 흐르는데 위에서 눌러. 위에서 누르면 어떻게 돼? 붙죠. 붙으면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감압 방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식, 도어락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정전 방식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정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손에. 겨울철에 이렇게 몸에 찌지직, 니트 같은 거 입으면 찌지직 따다닥 따갑죠? 그죠? 그 다음에 풍선 같은 거 머리카락 막 비벼갖고 이렇게 하면 또요 붕 따라오죠. 정전기. 사람 손끝에도 정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마트폰 초기 모델은요, 이게 지금과 같은 터치가 아니었어. 사람의 전전기로 하는 터치였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도어락. 키패드 있죠? 키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정전 방식입니다. 어디에? 인체에 흐르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렇게 전기의 신호를 흘려주는 거. 그게 정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우리 휴대폰에 사용하는 거. 광학 방식이라고 합니다. 광학 방식.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휴대폰에 보시면 액정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가 있는데 여기 아주 미세하게 많은 그런 전류들이 여기 계속 흐르고 있어. 세로줄도 흐르고 가로줄도 흐르죠.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어딘가에 좌표가 전부 생기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손가락을 여기에 딱 갖다 대.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신호를 계속 주고받고 있다가 신호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딱 끊기겠지. 아하, 얘가 여기를 지금 방금 눌렀구나. 터치했구나. 그걸 인지하는 것이 무슨 방식이다? 광학 방식이다. 우리 키트에도 보시면은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선생님 방금 센서라고 했지? 그럼 얘는 무슨 장치야? 모듈은 출력 장치. 센서는 신호를 입력시켜주죠. 입력 장치. 우리한테는 이렇게 케이블이 아까 쓴 케이블 있지요. 검은색, 빨간, 흰색 있는 케이블. 걔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LED에 3개 썼잖아. 그지? 그리고 1개가 더 남았을 거야. 얘를 터치 센서에 꽂아주세요. 검은색 점과 검은색 선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꽂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 LED 켤 때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했어요?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입력 장치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버튼 말고 이 버튼을 사용해서 LED를 켤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다시 스크래치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얘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무한 반복하기 얘는 일단 놔둘 거예요.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 얘 하나만 일단 남겨놓을게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라면 이거 대신에 로봇에 있는 터치 센서 몇 번 감지 있어요. 터치 센서 몇 번 감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 얘를 갖다 여기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터치 센서 9번 돼 있죠? 근데 우리 9번에 뭐 붙어 있어요? LED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터치 센서 얘를 몇 번으로 바꾸는데요? 다른 걸 바꾸면 되겠지? 선생님 13번 할게요. LED를 전부 다 켜볼게요. 얘를 딱 안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거 케이블 빼지 않았다면 이거 S4A 펌웨어 업그레이드 다시 안 해도 요 프로그램이 그대로 올라갔을 겁니다. 터치 센서 여기에 13번 포트에다가 딱 꽂아주세요. 검은색 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프로그램 올리시고 아마 안 올려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실행해야지 얘가 불이 싹 다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터치 센서를 한번 눌렀더니 얘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얘 끄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제어기에 전원 버튼 말고요. 전원 버튼 말고 여기 제일 조그만한 노란 색깔 있어요.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 누르시면 잠깐 꺼져요. 잠깐 꺼지는데 얘가 다시 켜집니다. 왜 다시 켜지게? 이 코딩이 지금 계속 노란빛이 나고 있죠. 이 코딩이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코딩을 중지해 봅시다. 여기 빨간색, 우리 깃발 옆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있죠. 걔를 눌러서 정지를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 정지. 해도 LED가 꺼지나 안 꺼지나? 안 꺼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리셋 버튼 눌러봅시다. 이제는 안 켜집니다. 스크래치에 있는 이 빨간 동그라미 정지 버튼은요. 누구만 정지시켜주냐면 여기 있는 코딩만 정지시켜줘요. 저 코딩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 있죠. 센서, 요 모듈. 얘는 어떻게 할 때 꺼져요. 메인보드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꺼집니다. 단 어떻게? 프로그램이 정지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이 리셋 버튼은 결국 뭐예요? 프로그램 초기화예요. 여기 제어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드립니다. 코딩을 수정하셔가지고 터치 센서가 안 눌러질 때에는 LED가 꺼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그대로 만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사합니다. 하셔가지고 밑에 딱 갖다 붙여줘요. 자, 터치 센서가 감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눌러졌다는 뜻이지. 눌러졌을 때. 그러면 감지를 한번 열어보면 뭐가 있게? 감지 반대되는 미감지가 있습니다. 미감지라면 어떻게 해요? 끄면 되지. 켜기로 돼 있던 거 끄기로 다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깃발 요거 눌러가지고 실행시켜 주시고 배터리 넣고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파란색 불 들어오게 켜야 됩니다.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는 켜지고요. 뗐을 때는 꺼지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터치 센서로 소리를 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는 어디 있냐면 스크립트 중에 보라 색깔 있습니다. 소리라는 보라 색깔 요 스크립트. 재생 내기 끝까지 재생 내기가 있어요. 고양이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고양이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게? 저장소에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준 파일 안에도 있고요. 원래 스크래치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 있냐면 스크립트 옆에 보시면 소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스프라이트가 고양이니까 고양이 소리만 들어와 있어. 요 앞에 새로운 소리라고 돼 있고 스피커 모양 있죠. 얘를 한번 딱 눌러봅니다. 누르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소리 저장소로 들어가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스피커 모양 옆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있죠. 얘 누르면 미리 듣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듣기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선생님 가등 갖고 와볼게. 확인. 누르시면 어디에 쌓이냐면 요 밑으로 리스트가 쭉 쌓일 겁니다. 여러 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선생님 복사해서 쓸게요. 만약 터치 센서 13번이 감지가 되었다라면 가든을 끝까지 재생하세요. 근데 이 만약이라는 조건문은요. 에어에 가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무한 반복하기와 항상 이렇게 같이 쓰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스크래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코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복문이라는 반복과 조건문은요. 항상 반복하기, 무한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재생내기와 보시면 소리에 재생내기가 있어요. 그냥 재생내기는 중간에 터치를 한 번 더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 재생내기는 어떻게 하냐? 음악이 흐르고 있는 중간에 다시 눌러도 끝까지 안 가면 다시 시작 안 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터치 센서를 누르면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터치 센서 연결, 이거 13번 포트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비트박스 쪽 하는 친구들 있으면 여기 가면 뒤에 그 소리 쪽에 보시면 다양한 비트박스 소리도 있고요. 악기 소리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응용을 하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키보드에 A 키에는 뭐 드럼 소리 넣고 E 키에는 뭐 실로폰 소리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비트박스 소리 가지고 뭐 A는 뭐 붙이받치게 한다. 이번에는 치치치치 한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비트박스도 하나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책 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럼 만들기 하는 거 있어. 만들기 하는 거. 이거 오늘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까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서지도록 해놓으시면 되고 지금 그거 만들기 하는 거 만드세요. 만들기 다 한 친구들 뭐 하냐면 책 79페이지 펴가지고 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터치 센서로 사과 맞히기 게임이에요. 사과는 스크래치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화살을 내보내는 건 이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화살이 나갈 거예요. 배경은 선생님이 준 이미지 파일 안에 있습니다. 자, 터치 센서를 이렇게 딱 누르면 화살이 나갑니다. 화살이 사과에 맞으면 사과는 점점점 줄어들고요. 점수가 일정씩 올라갑니다. 근데 화살이 사과를 못 맞추면 사과는 점점 커지고요. 점수는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이게 점수가 10점이 되면 게임 끝나요. 게임 할 때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두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작잖아. 그래서 점수 위에 보시면 요 사각형 모양 있죠. 요거 하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큰 화면 바뀌거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재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과를 우리 스프라이트, 다른 스프라이트로 좀 바꿔보세요. 뭐 별 모양도 있고요. 뭐 도넛이나 케이크 이런 것도 있고 스프라이트 다양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 나갈 때 화살 소리 있지요? 저장소 있네. 아, 주비 저장소 있네. 선생님이 미션 2개 드렸습니다. 1번 아까 LED 해가지고 빨강, 노랑, 초록 불 켜지는 거. 2번 뭐예요? 터치 센서로 사과 맞추기 게임. 요거 2개 하셔가지고 자기 휴대폰 다 있지?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됩니다. 일단 뭐 무조건 다 한 장씩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